555페이지, 556페이지 법령을 딱 보면 어쨌든 여기에 법 시행령, 뭐 규칙 고시, 이제 여기서 뭐 규칙 부분들은 뭐 권리 사용료에서 그 개입돼 있지 않지만 바로 이제 고시 부분이 나오죠. 시행령하고 이 내용을 이제 눈으로 보면 뭐 지금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개념 정의가 조금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평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가 다 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법령 내용들은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죠. 권리 사용료 이 부분은 특히 이제 그 중요하게 가산 요건을 당연히 물으니까 가산 요건 관련된 법령들은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된다 이 표현은 이제 애둘러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암기라는 표현을 쓰기가 싫어서 그런데 우리 시험이 뭐 한 7, 80% 암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 물론 이제 이해가 잘 되면 암기가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을 해보면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평가 과목이 어쨌든 뭐 이 논증의 문제다라고 하면 어떤 비용에 대한 판단 결국 과세 여부 판단인데 그 비용이 과세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과세가 포함된 이유가 뭐냐를 이야기를 할 때 논증을 하는 방법은 그 비용의 법적 성격을 정해 그 법적 성격은 당연히 법령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왜 그러면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느냐에 대한 소위 이제 입법 취지랄까 그 배경이랄까 이런 내용들은 협정에서 이제 일부 내용들을 가져온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의 대부분들은 특정한 사례가 나오면 그 사례에서 요구하는 질문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결국 사례를 주면서 사례 여러 가지 팩트 속에다 묻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잡아내어서 그 비용 내지는 그 거래 사항이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지금 던져져 있느냐 그 사항들을 잡아내는 거 그리고 관련된 법령을 적고 그 법령과 연관되어 있는 뭐 협정이나 뭐 기타 총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엮어서 쓴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답안 내용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리 사용료는 개념 정의 이게는 개념 정의가 지금 법에 이제 사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약간의 총론 이제 가치 있는 무형 자산에 대한 사용 대가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물품 자체가 아니죠. 물품 위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하고자 하는 권리는 전부 지적재산권 관련된 거죠. 물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무체재산권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권 중에 무체재산권이 있고 그 무체재산권을 지적재산권이라 하니까 지적재산권을 굳이 나누자면 또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인데 무체재산권은 물품 자체가 아니다.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데 왜 관세를 부과하냐 이런 기본적인 논의가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죠.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료를 사실은 그 관세를 매겨야 된다는 건 난센스예요. 그렇죠. 물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물품에 대한 대물세 관점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필요한데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에 대한 대가는 결국은 하나의 장치를 통해서 물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물체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결국은 가산 요소인 경우에는 관련성이라는 부분으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물체와 함께 물품과 함께 결합이 되는 사항들이 전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거래 조건 이 부분을 다시 따져서 물품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수입 물품의 밸류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합의된 가격 판매자와 합의된 가격 이외에 가산 요소를 지금 더하기 해서 물품의 밸류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품의 밸류를 구성하는 한 요소 권리 사용료의 경우에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 즉 용역에 대한 사용 대가를 결국은 물품과 연결을 해서 물품의 밸류를 이루도록 한다.
그러니까 요 요건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법령에서 관련성과 거래 조건에 대한 요건들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련성은 이제 법으로 따지면 30조 지금 1항 4호죠. 4호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와서 시행령 19조 2항에도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시행령 19조 3항에도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행령 19조 3항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차차차차 이렇게 안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달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떠오릅니까 지금 뭐. 그렇죠? 시행령 19조 3항 3항에는 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1호도 있고 2호도 있고 3호도 4호.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특허권과 뭐 디자인권, 특실 의상에 대한 부분, 실용신안권 저 밑에 있고, 그다음에 뭐 상표권, 그다음에 저작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19조 3항에서는 구체적으로 특허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죠. 이제 1호에서 뭐 가나 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놓고 있고, 그다음 거래 조건은 시행령 19조 2항에서 역시 이야기하고 5항에서 이야기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1호, 2호, 3호. 판매자한테 주는 경우, 판매자가 곧 라이센스인 경우도 있지만, 판매자가 자기가 구매자와 거래 조건으로 예를 들면 권리 사용료를 받아서 제3의 라이센스한테 판매자 받아서 다시 전달할 수도 있죠. 이제 여전히 우리는 판매자한테 주는 거니까 그건 다 1호의 개념이고, 2호는 사실상 판매자가 특허권 내지는 뭐 권리 사용료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허여를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고 권리 사용료를 권리권자한테 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 계약상에 그런 의무들을 명시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판매자가 사실은 라이센스가 아니게 되는 거고, 판매자가 물품을 생산해서 수입자한테, 구매자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누군가 제3의 권리권자로부터 허여를 받은 상태여야 됩니다. 이제 이때